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블룸버그와 외국 기관 저널 등을 연구하고 미래를 유추하는 유튜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 이야기 하나 할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유튜브 하고 이제 한 2주에서 2주가 27일 14일인데 14에서 한 대략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생각외로 이렇게 구독자는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글링으로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기, 그러니까 검색을 자주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있어서 이제 조회수가 뭐 20회, 17회 이런데도 딱 한 번 보면, 본 사람은 왜 구독을 누를 수밖에 없냐면 고급 자료란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엄청난 영상을 올렸습니다. 돈 되는 자료를.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버셨을 거고, 누군가는 최소 돈을 잃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그 최근 주식 트렌드도 다 알려드렸고, 그럼 제가 이거를, 제가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이제 7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의 정보는 실제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능력을 안 키우셔서 그래요. 그럼 큰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빨간 볼펜이 대한민국의 쉽게 말하면 정보책이라고 생각할게요. 정보의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탑이라고 하고, 이 검은색 볼펜은 미국 정보기관의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에서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데이터 값을 또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미국의 정보기관은 어디 거를 기준으로 하냐? 유럽을 기준으로 정보값을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금융을 전문적으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쓰시는 돈, 머니, 이 화폐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국에는 과거 브렉시트 하기 전에는 리버란 전 세계 기준 금리가 있었어요. 리버. 그거를 리버 금리라고 하는데, 이 리버 금리에 연동되어서 미국의 이게 미국이었죠. 빨간색이 미국이었죠. 영국의 리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연준이가 그 금액을,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왔다 갔다 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이 전 세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그래요. 전 세계의 기준은 영국의 리버 금리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일반인들이 몰라요. 대학원 가야 알아요.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금융적 이런 금융의 지배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더 강해진 거. 미국의 금융 지배력이 더 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의 리버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기준 금리를 정하니까 한국도 따라가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통적인 철학.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런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의 어떤 정보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다 넘어온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쉬운 예로 제가 여기 영상 올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수많은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초기부터. 제가 3주 전부터 올렸네요. 이 보면 제가 방송하면서 찍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 뜹니다. 이것 뜹니다. 이것 뜹니다. 그대로 다 떠요. 그대로. 딱 10% 정도 변동성이 생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5만설, 10만설 이런 데이터도 그대로 적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블룸버그와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미국 FRB 자료, 그 다음에 유로뱅크 은행, 그 다음에 BIS, IMF, OECD 기구, 그 다음에 네이처지, 그 다음에 신소재 관련 매트리얼,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힘들 정도로 많은 영문 자료를 봅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은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아시겠죠? 그 흐름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딱딱딱 돈 되는 영상만 딱딱딱딱 올려드려요. 제가 하루에 영상을 한 4개 정도 올리는데 여러분, 그 4개의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한 12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7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런데도 그 4개의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한 12시간 정도 저는 수많은 영문 자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관련 방송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했을 때 돈 되는 거, 그런 테마,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다 보니까 하루에 한 4종목밖에 안 나와요. 4종목.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면 당연히 블룸버그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려서 블룸버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차가 비슷하죠. 그리고 블룸버그 자료를 보고 또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올리면 한국의 뉴스에 뜨죠.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데, 제가 올리는 자료는 한국 메인 포털보다 정보가 더 빠릅니다.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볼펜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의 기자분들은 당연히 자기 사고도 넣겠지만 실제적으로 기자분이 있으면 그 기자분을 담당하는 팀장이 있고, 팀장이 있으면 이게 국장도 있고 쭈루루루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분들이 보는 정보나 내가 보는 정보나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기자분들은 번역을 해서 자기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 팀장한테 결제를 받고, 이 팀장은 국장한테 결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당연히 그 시간차가 너무 이렇게 기니까 압축해서 기자분이 그 기사를 쓰시면 바로 팀장이 결제를 하고 바로 이제 기사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AI화가 되어서 AI 시스템으로 인해서 바로 외국 거를 번역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근데 언론화 했을 때 이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겠다 그런 부분은 절대로 AI와 이렇게 못해요. 정치적인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일 나요. 하지만 저는 똑같은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해서 바로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가 생겨도 제가 정보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URL 다 남겨놓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영문자로 번역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몇 번 하시다 보면 머리 찌나요. 하다가 집어던지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대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찍어 올린 거 유리언 머티리얼 뜬다, 이것도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뭐 일반 주식, 제가 뭐 이 증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일반 그냥 어떻게 보면 바이오족인데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큼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저는 바이오족이에요. 채널도 따로 있어요. 바이오족이라는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흑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주위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방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맞죠? 저도 어떻게 보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어떤 하늘이 주신 그런 어떤 저희 능력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에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도성장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결혼도 더 안 할 거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죽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대인들이 금융의 힘 하나로 전 세계를 제패를 했잖아요. 한국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더 똑똑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부터 사지선다형 사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습관이 많이 없어져서 그러는데, 생각하는 습관을 항상 길러야 돼요. 항상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볼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비판적 사고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비판적 사고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긍정적 사고를 하면 이거는 노동자 마인드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회사를 가시면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힘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프레임 자체가 노동자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CEO가 되고 저도 그랬지만 저도 사업 한번 말아먹었어요. 크게. 그렇지만 여러분이 CEO가 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 사고를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단 한 명도 긍정적 사고를 못해요. 매출이 떨어졌으면 왜 매출이 떨어졌는지, 돈이 생겨서 수익이 나면 왜 수익이 나는지 항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몸에 배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책에서 언론에서 긍정적 사고 아프니까 청춘해, 그건 진짜 개 같은 경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교육이란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를 깨달은 게 7년 걸렸습니다. 7년. 여러분 제 방송 꼭 들어주시고요. 제 목표 저는 죽기 전에 꼭 이룰 겁니다.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이 되는 그날, 우리가 논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식적인 어떤 금융적인 지식이 아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금융에 완전히 이렇게 막 도가 튀어서 다 같이 외국을 공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는 좀 더 평화롭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끼리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그거 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놓은 어떤 학습 효과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끼리는 똘똘똘똘 뭉쳐서 외국을, 금융산업으로 어떤 외국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그렇다고 그 지배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죠.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고 금융이다. 모든 산업의 결국 핵심은 IT도 아니고 금융입니다. 금융. 아시겠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제 말에 이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포부가 이러니까 주위 분들한테 많은 소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블룸버그 TV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이야기 제가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은 솔직히, 서울 세종은 제가 봐도 너무 버블이에요. 그 유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